튜토리쌤입니다. 와! 구독과 좋아요 아무도 안 누르지. 너희들 아니에요. 몇번 그또 조회수 2회 3회야 너희들 말이야. 구독을 눌렀는데 그게 접니다. 그래. 좋아요도 눌렀어요. 신경 안 써? 누르려면 누르고 말라면 말고. 이해했어요. 좋아요 하나. 하지만 눌러. 선생님은 그런 구독수와 좋아요와 남의 시선에 신경 안 연연하지 않는 나의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근데 좋아요 조회수 0회 되면요. 적이 없었어. 연기된 적이 없어. 오 멋지다. 야, 남의 조회수가 뭐가 중요해? 좋아요가 뭐가 중요해? 구독자 0회 되면요. 그런 거 우리 좀 잊고 살자고. 구독시하면 어떡해요? 구독자 0명 되면요. 상관없어. 아니까 선생님이 어저께 이제 뭐냐면 영화 한 편을 봤어. 네. 다음에 봤는데 이 영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게 미래 사회인데 이 미래 사회 이제 각자의 이게 이제 그 평점으로 모든 게 다 이게 관리되는 그런 세상인 거야. 그러니까 서로한테 이렇게 이제 빵점부터 5점까지 이제 이렇게 점수를 주는 거야. 그 점수가 계속 모여서 내가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4점대인 사람은 세상 살면서 모든 혜택을 다 받고 1점대 이하인 사람들은 완전히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막 피하는 어떤 그러한 이제 세상에서 이제 이게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게 다 이게 가식적이 되는 거야. 안녕하세요. 평점 좋게 받기 위해서. 자꾸 생각해 보세요. 형 5점 드릴게요. 뭐 줄게요 하면서 외국 영화. 외국 영화인데 그런 가식가 하고 싶은 말도 못 하고 어떻게든 가식으로 살면서 남의 시선을 받고 살면서 선생님 저 영화 보면서 야 진짜로 앞으로 세상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다면 진짜로 우리가 이 평점에 의해서 지금도 보면 그렇잖아. 지금도 보면 식당 보면 우리가 제일 먼저 보는 게 평점이잖아. 평점 좋으면 이 집은 무조건 맛있겠다. 평점 안 좋으면 이 집은 에이 별로 안 좋겠다라고 그 평점 하나 때문에 그 식당 하는 사장님은 진짜로 이 고객 갑질에도 그냥 굽신굽신 해야 되고 그러한 게 지금도 보면 서서히 일어나고 있단 말이지. 근데 우리는 모르겠어. 선생님은 그런 남의 시선과 남의 평점과 이런 거 말고 주체적으로 자존감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 빙은. 응? 알겠어? 조회수 빵이 되더라도 아빠 선생님 신경 없어. 신경 안 써. 왜? 내가 마음은 아프겠지만. 나는 열심히 나는 하고 있으니까. 나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조회수는 그냥 그 다음 일이야. 선생님 그걸로 돈 벌 마음이면 올리는 거지만 돈 벌 마음도 없고. 쌤 저희 아무도 없는데 쌤 수업 영상 찍었고 올렸는데 아무도 안 보여요. 그런 건 뭐 상관없어. 선생님 그냥 찍는 거에 그냥 의의를 두는 거고. 선생님은 이렇게 찍으면서 내가 하는 걸 내가 스스로 보면서 내 강의가 이런 걸 조금 고쳐야겠다. 이런 게 선생님 예전에는 보면 막 이상한 말들 많이 했어. 저기 하면서 있잖아 뭐 저기 그저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보면 그런 말들이 없어졌어. 쌤 조회수 1위의 쌤이에요. 나라니까. 자, 이제부터 수업 시작합니다. 아이고 너무 시간 오래 걸렸네요. 자, 빨리 들어가 볼게요. 자, 러시아에 혁명이 일어났어요. 러시아 혁명. 역시 혁명이란 건 뭐다? 크나큰 변화다. 완전한 큰 변화가 일어났다. 러시아에. 근데 이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이 러시아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돼. 러시아라는 그때 상황이 어땠는가? 이 러시아는 얘는 이게 나라가 크다 보니까 거의 이제 이렇게 거의 유럽에도 포함되고 아시아에도 포함되고 하잖아, 그지? 근데 이때 당시에는 러시아는 그냥 주로 이제 유럽에 포함됐었어. 근데 이 이제 러시아는 이미 지금 유럽은 영국 혁명, 프랑스 혁명, 우리 해가지고 이제 이게 그 자유주의 사상이 막 전파되면서 시민들의 권리가 올라갔잖아. 그리고 또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면서 이 산업화가 되면서 유럽은 산업 발전도 이뤄냈고, 물론 이제 또 거기다가 이제 이게 산업 발파에 의해서 조금 부작용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자본주의가 지나치게 발달을 이렇게 하면서 돈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 권력을 가지는 그런 게 또 반발해서 사회주의 사상도 일어났었고, 이렇게 아무튼 유럽은
뭔가에 큰 변화가 일어나서 점점 시민의 권리도 올라가고 경제도 성장하는 듯 이렇게 잘 사는 방향으로 나왔는데 러시아는 어땠느냐? 아니란 말이야. 아직까지도 봉건 제도 속에서 살고 있고 이 러시아의 황제를 갖다가 우리가 차르라고 불러. 차르가 바로 이게 이제 황제를 의미해. 이제 러시아 이때는 제국이지 제국. 황제가 있으니까 이 차르에 의해서 아무튼 이게 우리 예전에 중세 시대의 봉건제도 알지? 그 황제가 왕이나 황제가 밑에 있는 귀족들한테 땅을 주고, 그리고 그 또 땅을 가진 귀족들이 그 지역에 사는 농민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지 그걸 이렇게 지배하는, 이러한 봉건제도가 이 19세기까지도 아직도 러시아에 남아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경제도 엉망이고 시민들의 권리도 없어요. 굉장히 후진국이었어. 러시아는 굉장히 후진국이었는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살기가 힘들었지. 근데 이게 이제 러시아의 이 황제인 차르인, 앞으로 이제 차르라고 부를게요. 러시아는 차르. 이 러시아 차르의 니콜라이 2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니콜라이 2세는 뭐냐면 이 뭔가 이 국민들을 갖다가 러시아를 갖다가 근대화를 시키고 말이야. 이 산업화를 해가지고 백성들을 조금 이렇게 잘 살게 만드는 데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오로지 군사력으로 말이야. 식민지를 만들자. 우리도 영국과 프랑스처럼 식민지를 만들자. 이러한 군사력으로 해가지고 제국주의를 갖다가 하려는 여기에만 몰두를 한 거야. 그렇게 몰두를 하고 국민들은 너무너무나 살기 힘들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의 이 지식인들이 차르를 몰아내고 우리도 러시아도 유럽처럼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근데 혁명이 그냥 혁명이 아니라 이때는 이제 사회주의 사상이 러시아에 많이 들어와 있었거든. 특히 러시아에는 특히나 농민들, 노동자들이 굉장히 인구의 거의 한 7, 8% 이상이 다 못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지식인들이 이 농민들을, 노동자들을 일깨워가지고 사회주의를 혁명을 일으켜야 되면서 그렇게 하려고 농민들한테 막 이야기를 해. 차르를 몰아내야 됩니다. 우리 러시아가 이게 봉건제도가 이게 진짜 후진국입니다. 막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도 러시아 이 농민들은 조금 무식해서 이 차를 갖다가 우리 옛날에 그런 이제 옛날 왕들 보면 왕을 갖다가 자기 어떤 그런 부모처럼 생각하잖아. 어디 감히 왕인데 황제인데 그렇게 이 사회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겠고 어디 왕을 황제를 몰아내 그건 안 되지 그건 에이 그럼 못 써 에이 그건 아니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굶어 죽어도 에이 그럼 안 돼 오랜 동안 박혀왔던 그런 생각들이 안 바뀌는 거야. 고정관념? 고정관념이 왕을 몰아낸다는 생각을 갖다가 아예 못하는 거야. 그냥 뭐 앞으로 더 잘 살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 지식인들이 농민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해버렸어. 그러다가 이제 이 러시아도 조금씩 사회 이제 이게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도시가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 도시의 노동자들이 이렇게 많아지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이 지식인들이 농촌은 포기해야겠다. 농촌은 도저히 말이 안 통한다. 그냥 도시로 가서 노동자들한테 이 우리의 사회주의 사상을 전파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기 시작해. 그렇게 전파하기 시작해. 거기 보면 이제 러시아는 19세기 말에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처음에는 아직까지는 봉건제도야. 제도고 용주가 있고 농민들이 용주가 있으면 농노가 있겠지. 농민노예. 그리고 아주 진짜로 후진국이야. 이 니콜라이 황제는 이 군사력을 앞세워서 제국주의를 하려고 해. 제국주의를 하려고 했고 그래가지고 이러다가 이제
이 이제 뭐야? 19세기 말에 러시아에서도 산업화가 진행이 돼요.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이렇게 노동자가 증가하는 거야. 노동자가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자유주의 사상과 사회주의 사상이 조금씩 전파되기 시작했단 말이지. 하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자유주의와 이게 이제 사회주의가 전파되니까 이 니콜라이, 이 차르가 얘가 이걸 억압해. 억압을 하면서 니네가 어디 감히 사회주의? 뭐 사회주의 그러면 그 유럽에서 그거 말이야 막 다들 귀족들 죽이고 말이야 아니 자유주의 그거 말이야 프랑스 혁명 보면 막 귀족들 죽이고 막 왕도 막 죽이고 하는 그런 거 아니야? 사회주의 뭐 모두가 똑같이 공동으로 서로 나누고 한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이거를 굉장히 전제 정치라는 게 뭐냐면 그냥 황제 혼자서 마음대로 다 하는 정치를 전제 정치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러한 사람들을 노동자, 농민들을 탄압을 해요. 탄압을 한단 말이지. 탄압을 억압을 하고 탄압을 계속했단 말이야. 응? 이러는 와중에 이제 그 러일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일본이 러시아를 기습을 해가지고 러일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야. 러일 전쟁이 1905년에 일어나요. 아무튼 이 이전만 하더라도 이제 이게 탄압하니까 노동자와 농민들의 불만이 이제 점점 올라오기 시작해.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와중에 이제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러시아가 일본이 승리를 해요. 러시아가 져버렸어. 그러니까 이 러시아 국민들은 더욱더 이 분노하고 불만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야. 저 아시아의 조그마한 나라한테도 지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응?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 국민들이 점점 개혁을 요구를 해. 이래갖고는 안 된다. 개혁하자. 바꾸자. 우리 너무 배고파서 너무 힘들다. 제발 우리 먹고 갈 것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개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피해 일요일 사건. 이런 만들어도 무슨 무시하다 보지. 네. 어디 서프라이즈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피해 일요일 사건. 뚜두둥 뚱뚱뚱.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이랬겠지. 아무튼 피해 일요일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 이 이제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한 이 노동자 농민들이 약 15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 막 시위를 벌리는데 여기에 이제 그 조금 이 이제 그 존경받던 저기서 이 신부님 한 분 계셨어. 이 신부님이 이제 이게 썩난 이게 사람들을 갖다가 달래면서 우리 황제가 우리 차르가 우리의 사정을 몰라서 이럴 것이다. 우리가 차르를 직접 만나러 가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다는 걸 이야기를 하면 차르가 우리의 사정을 들어주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 너무 썩난 거 자제하고 우리 평화적으로 합시다 해서 그 군중들을 데리고 이 차르가 사는 궁궐로 평화적으로 행진을 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이 차를 만나서 우리 농민들과 노동자들의 이 불만 사항을 이야기를 하려고 그렇게 갔는데 이 궁궐 앞을 지키고 있던 차르의 군대가 그냥 막 총칼로 무자비하게 그냥 그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 수천 명의 사람을 갖다 그냥 죽여가지고 완전히 그 광장이 피바다로 그냥 되어버렸어. 그날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걸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고 해. 여기서 이제 이 러시아 국민들은
완전히 그냥 뒤통수 맞은 거야. 차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뭐야? 우리는 차르를 보고 우리는 평화적으로 우리 요구사항을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산다는 걸 갖다가 말하러 갔는데 차르의 군대가 이렇게 국민들을 갖다가 마구 죽여버린다고? 빡쳐버린 거야 이제. 원래 사람 피를 보면 막 흥분하잖아. 빡쳐버린 거야. 이 차르 삐리삐리삐리 더 이상 차르는 차르가 아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해서 이 흥분해서 이제 이게 이제 시위가 더욱 더 확산이 돼버리는 거야. 이걸로 인해서 시위가 더 확산이 돼요. 시위가 이제 막 확산이 막 되면서 더더욱 더 개혁을 요구하게 되는 거지. 개혁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너무 확산되니까 이제 이 차르 니콜라 2세도 이걸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야. 진정해. 알겠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이 개혁을 하겠어. 개혁할게. 진정해. 해가지고 니콜라 2세가 이제 개혁을 시도를 해. 이때 한 게 뭐냐면 뭐 의회를 갖다가 시민들의 대표인 의회를 설치를 하겠다. 그리고 언론과 집회 모이는 것에 대한 자유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일부 이렇게 계획을 하겠다는 식으로 이걸 한단 말이야. 이게 이제 1905년이 아니라 이 아까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이 바로 일어난 사건이지. 이렇게 이제 계획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조금 있다가 1914년에 러시아가 또 전쟁에 제1차 세계대전에 1차 대전 때 참전을 하게 되는 거야. 이 전쟁에 지금 참전할 때가 아닌데 어떻게든 개혁하고 국민들을 잘 살게 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 니콜라 2세는 다시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해버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러시아가 어떻게 그 1차 세계대전에 그 연합국으로 참전을 하게 된다. 왜 참전했느냐? 일단 이게 니콜라 2세도 생각이 있었어. 일단 지금 국민들이 불만이 너무너무 많아. 그 전쟁을 벌리면 애국심으로 똘똘똘 하나로 마음을 뭉치겠지. 그러면 이 불만을 다른 데로 불만을 돌릴 수 있겠지. 라는 생각 하나 하고, 야, 이 전쟁에 우리가 분명히 이기니까 우리가 이기면 저기 유럽에 아주 농사 잘 되는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어. 그러면 이게 이제 이 먹는 게 좀 해결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참전을 하게끔 된 거였어. 근데 전쟁 해보니까 어떻게 돼? 전쟁이 장기화됩니다. 장기화가 되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독일에게 개발립니다. 독일에게 개발려요. 개발려. 이 엄청나게 러시아 젊은이들이 독일과의 전쟁 1차 대전에서 죽어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국민들은 또 어떻게 하겠어? 또 빡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전쟁하니까 모든 물자들을 만들면 어디가 제일 우선이야? 전쟁터로 먼저 보내야 되는 거야. 군인들한테 먼저 줘야 되는 거야. 식량도 군인들한테 줘야 되고 모든 물자를 군인들한테 먼저 주고 그 조금 남은 걸로 남은 국민들 보고 그걸로 먹고 살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이래서 완전히 또 더 빡쳐버리는 거야. 러시아 국민들이. 러시아 국민들이 빡쳐버려요. 이 분노가 이제 극에 달해. 분노가 극에 달한단 말이야. 이 극심한, 그러니까 1차 대전으로 많은 인명 피해와 극심한 경제난이 있었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 차르는 거기에 반발하는 불만을 말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찍어 눌러.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막 평소 자기의 이 경호부대를 동원해서 막 찍어 어디 말들어
막 찍어 누르니까 그러니까 이 이제 두 가지 이게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2월 혁명이라는 건데 이 2월 혁명에 이제 이게 2월 혁명의 배경이 뭐냐면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대전의 어떤 피해, 극심한 피해, 피해가 너무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피해가 인명피해와 경제난, 그리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차르의 억압적인 전제 정치, 전제 정치를 갖다가 계속 찍어 누르는 정치를 하니까 이제 이 1차 세계대전 중에 1차 세계대전이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일어나는 건데 이 1917년 2월 달에 혁명이 일어나는 거야.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해가지고 러시아 국민들이 꽉 노동자들, 농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인 막 반란과 혁명이 확 일어나. 그래서 이때 이제 차르가 자기의 군대 보고 저 노동자 농민을 진압해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병사들도 그 반란에 같이 참여를 해버려. 야, 우리도 도저히 이렇게는 못 버티겠다. 우리도 맨날 끌려가가지고 전쟁터에 끌려가서 의미 없이 죽어나가고 말이야. 같은 백성들, 같은 국민들, 내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을 갖다가 황제의 차례의 명령으로 죽이라는데 내가 어떻게 죽이냐. 우리도 굶어 죽겠다 해가지고 이 노동자와 병사들과 농민들이 다 같이 합세를 해요. 합세를 해서 2월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대표자 회의인 소비에트라는 걸 만들어. 소비에트를 조직합니다. 그냥 이 소비에트란 말이 그냥 이런 노동자, 병사, 농민들의 대표자 회의라는 말이야. 대표자 회의인 소비에트를 조직을 하면서 드디어 러시아 제국 황제를 몰아내고 차르를 몰아내고 러시아 제국을 붕괴를 시킵니다. 그래서 차르 몰아내고 러시아 제국이 붕괴됩니다. 붕괴가 되어버렸어요. 이걸로 이제 차르는 끝이 났어. 끝이 났고 이제 그리고 일단은 임시정부를 세워. 임시정부를 세우거든. 요 누구와 중심이 돼서 그냥 이 사람들 노동자 대표, 병사 대표, 농민들 대표인 소비에트 얘가 중심이 돼가지고 임시정부를 만드는데 이 노동자, 농민들, 병사들의 모든 한 목소리는 하나야. 전쟁 이제 그만하자. 전쟁에서 빠지자. 이거였는데 임시정부 애들이 전쟁을 그만 안 둬요. 계속 전쟁을 하는 거야. 1차 세계대전에서 계속 전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또 아니 우리들의 대표라고 세운 이놈들이 다시금 임시정부 애들이 다시금 전쟁을 계속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노동자, 농민, 병사들이 이것들이 완전히 또 배신감을 안 느껴가지고 다시금 10월달에 혁명을 또 일으키는 거야. 10월달에 1917년 10월달에 다시 혁명을 일으켜 임시정부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지. 이때 이제 이걸 주도한 사람이 바로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 그러니까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 당이라는 건 어떤 그런 이제 이게 정당을 만들거든. 이게 사회주의 정당이야. 사회주의 정당이 그러니까 이 볼셰비키 당은 얘네들 중에서도 아주 요 중에서도 아주 과격파들, 아주 센 애들이야.
다 엎어야 된다. 다 모조리 다 엎어야 된다는 그런 주의가 얘가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당이 주도를 해서 이 임시정부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임시정부를 붕괴시키고 드디어 소비에트 혁명정부라는 걸 만들어요. 혁명정부 그런 걸 만들고 이게 바로 세계 최초의 뭐다? 사회주의 정부가 됩니다. 사회주의 정부. 이 레닌의 주도를 해서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정부를 1910월 청명군에서 이걸 이루어내면서 이제 전쟁을 이제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러시아가 1차 세계대전 중에 혁명이 일어나서 전쟁에서 빠져버립니다 했죠, 그치?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제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러시아는 우리는 전쟁 안 할 거야 하고 이렇게 나와버리게 된다. 자, 이러면서 이제 레닌은 말 그대로 뭐야? 이 우리가 사회주의 사상이 뭐야? 모두가 똑같이 평등한 세상, 모두가 잘 사는 세상,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갖다가 원하는 게 그러잖아. 그래서 이때 레닌이 정권을 잡고 공장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이걸 모든 걸 다 국가 소유로 다 해. 국가가 다 소유하고 그러면서 학교 무료, 병원 무료, 식량 그냥 무료 지급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와 어떻게 되겠어? 야 이제서 뭔가가 조금 세상이 살맛난다. 와 모든 게 다 공짜다. 다 이렇게 이 국민들이 호응을 하겠지, 그지? 그러는데 이제 이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 독일이 이제 뭐냐면 이렇게 처음에는 반짝 좋아했다가 이 레닌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이게 러시아 농민들이 레닌을 지지하지 않게 돼. 지지를 하지 않아. 왜냐니까 이제 이게서 아까 거기 이제 1차 세계대전에서 전쟁에서 빠질 때 독일하고 이게 전쟁에서 그냥 나 빠진다고 이렇게요. 빠지는 게 아니라 독일하고 계속 전투해서 러시아가 밀리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독일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전쟁에서 이제 독일과 평화 조약을 맺는단 말이지. 그때 독일의 요구사항이 뭐냐면 이 러시아에서 가장 좋은 알짜배기 땅을 갖다가 독일한테 넘겨주게 돼. 농사가 잘 되는 땅을 갖다가 독일에게 넘겨주면서 전쟁을 자기가 그만뒀기 때문에 농민들로 하여금 이 레닌이 완전히 이 인기를 그러니까 지지를 못 받게 돼. 그러니까 레닌이 왜 나를 지지하지 않지? 내가 하는 거는 이 노동자 농민들이 다 모두가 다 잘 사는 세상을 내가 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지? 이러면서 레닌이 독재를 하기 시작해요. 독재를. 지만 몰라준다고 독재를 하기 시작해. 얘가 독재를 해, 독재를. 아이고. 양아치인가? 그렇게 이제 독재를 하고 그러면서 이 또 레닌이 그런 이게 아까 혁명 세력 레닌을 우리가 혁명 세력이라는데 이 혁명에 또 반대하는 반혁명 세력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해. 반혁명 세력이 그러니까 레닌이 아까 10월 혁명으로 그지 10월 혁명을 통해서 이 사회주의 정부를 갖다가 최초의 사회주의 정부를 갖다가 만들었잖아.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걸 혁명 세력 이 혁명 세력에 반대하는 반혁명 세력이 나타나서 서로 싸움이 되는 거야. 반혁명 세력은 누가 반혁명 세력인가? 다시 차를 다시금 올려서 세우자는 약간 옛날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까 저 임시정부를 7월 혁명 때 임시정부를 갖다가 무너뜨렸잖아. 임시정부를 따르던 사람들. 그리고 또 이 이제 러시아의 또 주변에 보면 이 러시아의 영향으로 해서 이 러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던 주변 나라 이 민족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한 민족들이 러시아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반혁명 세력. 그리고 또 연합군도 이 반혁명 세력에 이제 왜냐면 이때 이제 이미 전 1차 세계대전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을 때는 그런 무렵이었단 말이야. 근데 영국과 프랑스는 자유주의란 말이지. 근데 지금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정부가 탄생해 버렸어. 이 사회주의 정부는 이 자유주의 볼 때는 아주 위험한 거야. 그래서 저 정부를 갖다가 무너뜨리기 위해서 반혁명 세력편을 갖다가 든 거야. 또 일본도 여기에 반혁명 세력에 일본도 또 참가를 해. 왜? 일본은 이 만주와 시베리아 지역을 자기가 집어먹기 위해서 이 반혁명 세력. 그래서 우리가 이 혁명 세력을 갖다가 적군이라고 해요. 적군. 빨간색 깃발을 했다 해가지고 이게 적색 깃발을 했다 해서 적군이라고 부르고 반혁명 세력을 백군이라고 불렀거든. 이게 이제 백군에는 아무튼 왕당파, 왕을 지지하는, 황제를 지지하는 세력도 해서 아까 또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세력고 해가지고 또 민족도 독립을 하려는 주변 민족 세력부터 해서 연합국에서 사회주의를 그게 위험을 느끼는 연합국부터 해서 만주와 시베리아를 먹으려는 일본부터 해서 여러 세력들이 합쳐가지고 이 레닌의 혁명 세력과 싸움이 일어나게 돼. 이게 내전인 거지, 내전. 저거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일어나게 돼. 적군과 백군의 내전이 일어나. 그렇게 내전이 일어나고 이 완전히 그냥 전 지역은 그냥 이 초토화가 돼. 일단 아무튼 이 레닌이 겨우 이 적군이 승리를 하게 돼. 어떻게든 겨우 승리를 해서 사회주의 정부는 유지를 했어. 하지만 이미 이 온 나라가 초토화가 돼버렸어. 이 4년 동안에 이게 기나긴 내전으로 인해서 같은 동포끼리 싸우는 물론 이게 곁다리들도 좀 있었지만은 그래서 이 레닌은 이 완전히 이렇게 무너진 나라를 새로 세우기 위해서 이 사회주의 정부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 신경제 정책이란 걸 추진을 하는 거야. 신경제 정책. 이게 조금 중요한 사항인데 그냥 지금은 이거는 신경제 정책. 이게 뭐냐면 조금 사회주의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야. 개인의 재산을 인정해주는 자본주의를 갖다가 가지고 왔어. 왜? 왜 자본주의 세력을 자본주의 사상을 가져왔느냐? 원래 사회주의는 개인의 재산 인정 안 하잖아. 네. 다 국가가 소유하고 같이 공동 생산하고 공동으로 그냥 똑같이 분배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의 러시아 상황은 온 전국이 다 황폐화가 됐어. 이러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돼. 다시 땅을 갖다가 농사를 다시 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공동 분배니까 열심히 일하든 열심히 일하는 그냥 똑같이 뭐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일할 의욕이 없잖아. 그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목표량을 넘었으면 나머지는 개인이 가져도 된다. 이러한 자본주의 사상을 갖다가 포함한 게 바로 신경제 정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일할 의욕이 생기는 거지. 해가지고 목표치만 세우고 남은 거는 얼마가 많이 남든 그거는 내가 다 가질 수 있다고? 그럼 열심히 해야지. 막 이렇게 해서 막 열심히 해서 좀 경제가 다시금 조금은 이렇게 회복을 해. 다시 조금을 회복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신경제 정책이라는 걸 했었다. 그리고 이제 레닌은 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이 주변 나라들을 다 흡수를 해가지고 흡수를 해서 이 주변 나라들을 다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어가지고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라는 거를 공화국 연방이라는 걸 세워.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있으면 러시아 이렇게 주변에 여러 개의 나라들이 있었는데 민족이 있었는데 그 나라들을 러시아가 워낙 힘이 세니까 그 나라들을 다 흡수를 해가지고 야 너희도 사회주의 만들어 대신 너희들의 이제 자치권을 인정해줄게 이래가지고 그렇게 여러 개의 나라들을 다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어서 하나의 그런 연방, 그러니까 연방을 만든다는 거지. 그게 바로 소련이야.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 그래서 소연.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소련이 만들어지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레닌이 죽고 레닌 다음으로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나와. 스탈린. 아주 못된 놈이야. 완전히 얘는 개사이코도 이런 개사이코가 없어. 거의 히틀러에 버금가는 개사이코야. 이 스탈린이 이제 이게 자기가 레닌이 죽자 지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비밀 경찰들로 하여금 자기의 반대파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고 이 러시아 소련 공산당을 만들어서 일당 독재를 하기 시작해. 일당 독재를 해서 그냥 반대파들을 다 처형시켜버려. 하지만 이제 이 스탈린이 또 한 것도 뭐냐면 이때도 이제 이게 러시아의 소련의 어떤 경제는 그렇게 썩 좋아지지 않았단 말이야. 썩 아까 그렇게 예전도로 인해 가지고 조금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러시아의 경제는 많이 좋아지지 않았어. 근데 이 스탈린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5개년마다 이렇게 딱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정부가 주도해서 완전히 그 산업을 성장시키기 시작해. 그렇게 해서 러시아의 소련의 경제가 쭉쭉쭉쭉쭉 올라가게 돼버려. 그렇게 해서 이 계획 경제에서 근데 이 시기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세계 경제 대공황 시대가 온단 말이야. 이 시기에는 경제 대공황 시대가 와. 즉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전 세계 경제가 다 마비가 되는 완전히 경제가 바닥을 치는 굉장히 힘든 시기가 왔다고. 그게 왜 왔느냐 그러면 아까 이제 미국이 이 미국이 1차 세계 대전 할 때 이 전쟁 물자를 유럽에 이렇게 유럽에다가 수출함으로써 미국은 굉장히 크게 경제 성장을 했다고 했지.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지금 유럽은 초토화가 된 거야. 유럽에는 이긴 나라는 영국도 프랑스도 이긴 나라들도 공장이 이제 다 무너져가지고 뭐 생활 물자가 없어. 그래서 미국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어. 또 미국에는 또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공장을 막 돌려가지고 이렇게 유럽에다가 이렇게 물건들을 갖다가 수출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미국은 그냥 계속 그냥 경제가 잘 돼가는 거야. 계속 경제가 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경제가 계속 영원히 성장할 줄 알았던 거야, 얘네들은. 그러니까 잘 되니까 이 자본가들이 더 공장을 더 짓고 사람들을 더 많이 고용하고 더 막 물건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야. 근데 이제 평화 시대야. 전쟁이 없어. 그리고 유럽에도 어느 정도 이제 자기들도 이렇게 경제가 이제 복구돼가지고 경제가 저들도 나름 자기들끼리 알아서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는 지금 창고에 물건들이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 물건들이 이제 안 팔려. 물건들이 안 팔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공장들이 망하는 거야. 공장이 망하면 공장 일하던 근로자들도 다 잘라야 돼. 그러면 이 돈이 흐르지 않는 거야. 원래 공장에서
그 직원들한테 월급을 주고 그 이제 직원들은 가서 또 뭐 다른 데서 뭐 식당 가서 또 뭐도 사 먹고 뭐 미용실로 가고 뭐어디도 뭐 영화관도 가고 극장도 가서 돈을 써야 되는데 수많은 공장들이 이제 문을 다 닫고 수많은 실업자가 생겨버리니까 그 실업자들이 월급들이 없으니까 이 거기에서 식당들도 문을 닫게 되고 극장도 문을 닫게 되고 모든 게 다 폐업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완전히 끝없이 대공황 그거 갖다 대공황이라거든. 바닥으로 추락하고 또 역시나 유럽도 마찬가지로 유럽도 미국의 어떤 그런 미국의 경제가 추락하니까 유럽의 경제도 추락하게 돼.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다 이 추락하는 그런 경제 대공황 시기였는데 이때 소련만큼은 이 경제 대공황에 휩쓸리지 않았어. 왜냐? 소련은 물건을 만들어내지 소련은 정부가 계획을 해서 주도로 해서 필요한 것만큼에 대해서만 물건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경제 대공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소련이 경제가 성장을 할 수 있었다. 네. 알겠어요? 네. 슬프다. 그렇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 점점 이제 이렇게 소련이 경제 성장하고 소련이 커지다 보니까 이 사회주의가 점점 세계적으로 이렇게 사회주의를 전파시켜. 네. 사회주의를 전파시키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가 이제 이게 불안한 거야. 러시아다. 아이고. 이렇게 사회주의가 하나씩 사회주의를 따르는 나라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미국과 영국과 러시아 같이 이런 민주주의나 이러한 나라들이 위협을 느끼는 거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세계의 주도권을 뺏기겠는데 경제도 지금 안 좋은데 쟤네들은 지금 잘 나가는데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서로 대립하는 냉전의 시대. 어떻게든 서로가 이게 세계 주도권을 잡으려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네 핵무기 100개? 그럼 우리 핵무기 200개. 아니 200개 난 핵무기 500개. 그럼 난 네 핵무기 500배짜리의 파괴력을 가진 핵무기 만들 거야. 나는 그러면 수소폭탄을 만들 거야. 막 그렇게 이제 막 무기 경쟁이 일어나는 거야. 서로가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로한테 안 꿀리기 위해서 내가 니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냉전의 시대가 뒤에 찾아오게 된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한 번 더 짧게 요약합니다. 1분 요약. 러시아는 원래 이게 이제 봉건 제도가 아직까지 남아있었다. 서유럽은 시민혁명, 산업혁명으로 많이 발전했는데 러시아는 아직까지 봉건 제도 남아있어가지고 굉장히 후진국이었다. 그리고 이게 차르가 있었는데 이 니콜라 2세는 그 전제 정치로 이 백성들을 탄압을 했다. 탄압을 하고 오로지 군사력을 키워가지고 제국주의를 하려고 했다. 그러다가 이제 이 19세기 말에 러시아도 산업화가 일부 되었고 도시로 노동자들이 몰리니까 자유주의 사상과 사회주의 사상이 번져 나갔는데 이 니콜라 2세 차르는 이 역시나 누르는 정치로 농민을 탄압했다. 그래서 농민들이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황제에게 요구하러 갔어. 그리고 이제 러일 전쟁도 일어났어. 근데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져버렸어 일본한테. 그러니까 이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좀 늘어나. 먹고 살기 힘들다. 배고파 죽겠다. 어떻게 우리가 좀 해결책을 달라. 그래가지고 분노한 시민들이 일어났는데 그걸 이렇게 평화적으로 차르한테 말하러 갔는데 이 차르의 군대들이 시위자들을 다 총칼로 다 죽여버렸다. 이게 바로 피해 인류 사건이다. 그러니까 빡친 시민들이 시위가 더 확산되고 개혁을 요구하게 되었어. 그리고 이 차르에게 배신감을 느꼈어. 그러니까 이제 이 니콜라 2세도 차르도 참아 내가 개혁할게. 개혁을 시도를 했어. 개혁을 시도했는데 조금 지나서 얘네가 또 전쟁에 또 참전을 해요. 니콜라 2세가.
지금 어떻게든 이 개혁을 하고 국민들을 잘 살고 이렇게 할 근대화를 할 생각 안 하고 또 전쟁에 참여해서 어떻게든 이 군사력으로 이 국민들의 불만들을 돌리고 영토를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전쟁에서 독일한테 개발리는 거야. 맨날 지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맨날 죽어나가. 그리고 모든 물자들이 전쟁터로 다 가니까 국민들은 더 먹을 게 없어. 더 살기 힘들어. 러시아 국민들이 분노가 극에 달해. 극에 달해서 1차 세계대전 중인 1917년에 1차 세계대전 중이야. 6월 혁명. 6월 혁명은 1차 세계대전 뒤에 났다면 안 돼. 1차 세계대전 중에 난 거야. 2월 달에 이 노동자 병사 농민들이 합세해가지고 이 대표자 해인 소비에트를 만들어서 차르를 몰아내고 러시아 제국 이 왕조를 갖다가 무너뜨려 버리는 거야. 무너뜨려 버려. 그런 다음에 임시정부를 만들어. 임시정부도 만들었으면 그 문제는 국민들의 요구사항인 전쟁을 중단해야 되는데 얘네들도 또 계속 전쟁을 계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노동 농민들이 더 빡쳐버려. 그래서 10월 달에 같은 해 10월 달에 또다시 혁명이 일어나. 10월 혁명. 이때는 레닌이 주도로 해서 이게 볼세비키 당이라는 아주 사회주의 정당, 과격한 사회주의 정당이 무력으로 해서 정권을 잡게 돼. 그러므로써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정부인 소비에트 혁명 정부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임시정부를 무너뜨리고. 근데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1차 세계대전에서 빠지게 되는데 빠지게 되는 와중에 어떻게 빠지냐? 그냥 빠진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독일한테 많은 걸 넘겨주고 전쟁에 빠지게 돼.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 농민들은 레닌을 지지하지 않아. 근데 레닌이 왜 나를 지지하지 않지? 나는 독재해야지. 독재로 나간다. 독재로 나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 또 반혁명 세력, 레닌의 혁명 세력에 반대하는 반혁명 세력들이 또 일어나. 얘네들을 백군이라 하고, 혁명 세력을 적군, 적색 깃발, 빨간색 깃발이라서 적색 깃발, 적군, 흰색 깃발이라서 백군, 청군 백군이 아니야, 적군 백군이야. 백군이라 해서 이 백군에는 다시금 차르를 부활시켜야 된다, 왕조를 부활시켜야 된다는 왕당파,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세력, 민족 주변의 민족을 러시아의 영향으로 벗어나는 민족 독립을 요구하는 세력들, 연합국들, 사회주의가 퍼지는 걸 염려하는 연합국, 만주와 시베리아를 집어먹는 일본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반혁명 세력을 들고 서로 지독하게 싸운다. 싸우다 결국 그래도 가까스로 적군이 승리를 한다. 적군이 승리를 해서 계속적으로 사회주의 정부는 이제 유지가 된다. 근데 너무 땅이 황폐화가 되었어. 초토화가 되었어. 그래서 레닌은 어떻게든 일할 사람, 그걸 이제 국가를 다시금 이렇게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이 사회주의 사상에게 좀 맞지 않지만은 신경제 정책이라는 걸, 개인의 재산을 용납해주는 신경제 정책이라는 걸 갖다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기도 한다. 이제 그리고 레닌이 죽고 스탈린이 정권을 잡고 이 스탈린은 완전히 자기들의 그런 비밀 경찰을 이용해서 반대파들을 다 죽여버리고 일당 독재, 역시 일당 독재를 갖다가 하면서 아주 그냥 아무튼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였어. 거의 막 수백만 명을 죽였대. 자기 반대는 막 저기 수용소 보내고 탄광으로 보내고 막 그냥 막 보내고 막 그냥 반대파들은 다 그냥 죽이고 보내고 이렇게 하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이게 스탈린 때는 경제개발 500년 계획이라는 걸 했다. 이때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세계 대공황 시대였는데 그래도 거기 휩쓸리지 않고 이 정부가 주도하에 계획적으로 경제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공황이 휩쓸리지 않았고 이 소련에 그리고 이제 레닌이 아까 그래 그거 주변 나라들을 흡수해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을 소련을 만들었고 그래 스탈린이 이제 그렇게 그걸 이어받았고 그래서 스탈린이 이제 그 계획 경제를 해서 소련의 경제가 생각보다 성장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사회주의 소련의 힘이 점점 좀 커지게 되고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사회주의 사상을 전파해서 사회주의 국가가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위협을 느낀 민주주의 세력이 이제 거기 서로가 대립을 하게 된다. 오케이. 알겠습니까? 네. 끝.